안녕하십니까. 심장내과 전문의 김상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일 부엌에서 만나는 평범한 양파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 특히 노년기 건강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파는 단순한 요리 재료를 넘어 수천 년 동안 전통의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온 식품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다양한 질병 치료에 양파를 활용했고, 심지어 전염병을 막는 데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절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그렇듯 양파 역시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그 효능을 최대화하고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어떻게 준비하고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양파의 진정한 효능을 끌어내는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서 만난 70세 김영호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김 할아버지는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인터넷에서 양파즙이 좋다는 글을 보시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컵씩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장 장애가 심해지고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어지럼증까지 느끼셨습니다. 이처럼 좋은 식품도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장기적인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파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은 그런 작지만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함께 양파의 과학적 활용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식품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좋은 정보들을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오늘은 양파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들과 그 효능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리에 흔히 사용하는 양파는 단순한 맛의 재료가 아닌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양파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인 알리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리신은 양파를 자르거나 으깰 때 형성되는 화합물로 양파 특유의 매운 향과 자극적인 성질을 부여합니다.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는 것도 바로 이 알리신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식단에 양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약물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리신이 양파를 자른 직후에 가장 활발하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파를 자른 후 바로 조리하기보다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공기 중에 노출시켜 두는 것이 알리신의 형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지속되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관이 좁아지며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케르세틴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양파 껍질에 함유된 케르세틴의 양이 양파살의 약 4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양파 껍질이 사실 영양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부분임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양파 껍질이 실은 보물이었던 것이지요. 양파에는 또한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크롬은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로 운반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크롬이 부족하면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양파의 영양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양파에는 이 외에도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한 장내 세균층은 소화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심지어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양파의 건강 효능을 만들어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영양학 연구팀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양파의 이러한 복합적인 성분들이 단일 성분으로 추출되었을 때보다 자연 상태의 양파로 섭취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파의 여러 성분들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즉, 양파 보충제보다는 양파 자체를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이 만든 완전한 형태의 식품이 가지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모든 양파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양파의 색깔에 따라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의 종류와 농도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은 노란 양파를 주로 선택하시고,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흰 양파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 예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라색이나 붉은색 양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색깔의 양파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양파를 번갈아 가며 섭취하시면 각각의 장점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요리에 따라 다른 색깔의 양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를 선택할 때는 색깔뿐만 아니라 신선도도 중요합니다. 껍질이 마르고 윤기가 나며 단단하고 무거운 것을 선택하세요. 싹이 나거나 무른 부분이 있는 양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냄새를 맡아보았을 때 상큼한 양파 향이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양파의 핵심 성분들과 그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일 먹는 평범한 양파가 이렇게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양파를 올바르게 준비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파의 다양한 건강상 이점과 그 과학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도 올바르게 섭취하지 않으면 그 효능을 제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양파의 건강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올바른 준비와 조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양파 껍질 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말려서 차처럼 우려 마시면 케르세틴을 효과적으로 추출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 차는 은은한 양파 향과 함께 약간 달콤한 맛이 납니다. 하루에 한2잔 정도 마시면 적당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양파 껍질 가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완전히 말린 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 스프, 샐러드, 드레싱, 소스 등에 소량씩 첨가하면 영양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 가루는 음식에 특별한 맛을 더해주면서 영양 성분도 보강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양파 껍질 육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육수를 만들 경우 깨끗이 씻은 양파 껍질을 함께 넣어 끓이면 케르세틴이 육수에 우러납니다. 육수를 사용할 때 껍질은 걸러내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육수는 일반 육수보다 훨씬 건강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조리법 중 하나는 양파를 볶는 것입니다. 양파를 약한 불에서 올리브유나 들기름과 함께 가볍게 볶았을 때 케르세틴의 생체 이용률이 최대 5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는 케르세틴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파를 너무 강한 불에서 빠르게 조리하기보다는 중약 불에서 천천히 카라멜라이징하는 것이 건강 효능을 극대화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파의 자연당이 카라멜화되며 케르세틴이 더 쉽게 흡수되는 형태로 변화합니다. 카라멜라이징 과정은 양파의 매운맛을 줄이고 단맛을 증가시켜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조리하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리합니다. 생양파도 물론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생양파를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냉채로 만들어 먹으면 알리신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양파는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파를 끓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양파 수프를 만들 때는 양파를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적당히 익힌 후 마지막에 넣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세요. 양파를 우린 국물에도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으니 국물까지 모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와 토마토의 조합도 훌륭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과 양파의 케르세틴이 함께 작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크게 증가합니다. 양파와 토마토를 함께 볶은 요리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마늘과 양파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조합입니다. 둘 다 알리신 계열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 건강에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자극적인 성분이므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와 우유나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양파의 효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파와 꿀의 조합은 기침이나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뇨 환자들은 꿀의 당분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파와 생강을 함께 우린 차는 소화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양파를 자른 후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리하고 버리던 껍질을 활용하며 약한 불에서 기름과 함께 천천히 조리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양파의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양파 섭취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대에 양파를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이 평균 28.5%나 억제되었고 인슐린 민감도가 42% 증가했습니다. 이는 일부 당뇨병 약물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크롬과 알리신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 효과는 시간대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시간은 저녁 식사 전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까지만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양파를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여 위식도 역류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해야 할 시간대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 시간과 밤 9시 이후는 양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양파를 섭취하면 위장 점막을 자극하여 이염이나 위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밤 늦게 섭취하면 소화 문제와 수면,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상에서 만난 부산에 사는 황정순 어르신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공복에 양파즙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으나 점차 속쓰림과 불면증이 생겼고 내시경 검사 결과 위염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섭취 시간을 점심 식사 전으로 변경한 후에는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같은 양파라도 섭취 시간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당뇨를 앓고 계시는 대구의 이춘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처음에 저녁 식사 후에 양파를 드셨는데 혈당 조절 효과를 별로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 30분 전으로 섭취 시간을 바꾼 후 식후 혈당이 현저히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양파를 먹는 방법도 시간대에 따라 달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 식사 전에는 생양파나 가볍게 볶은 양파를 소량 드시고 저녁에는 양파 수프나 충분히 익힌 양파 요리를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생양파는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의 효능은 정말 놀랍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양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피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하는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이 있는 분들은 생양파나 양파즙의 직접 섭취를 피하고 충분히 익힌 양파를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양파는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어 역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파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섭취량을 줄이고 충분히 익혀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 양파를 섭취해야 합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이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항응고제와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양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하면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고 필요시 약물 용량 조절에 대해 의사와 상의하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양파의 과도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양파에 함유된 일부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량은 문제없지만 대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파의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칼륨 배설이 어려워 고칼륨혈증이 올 수 있으므로 양파 섭취 전 의사와 상의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양파를 활용함으로써 그 효능을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노란 양파를 선택하여 들기름과 함께 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간 크기 양파 반 개 정도가 적당하며 점심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면 효과적입니다. 다만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혈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흰 양파를 주로 선택하시고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볶아서 드세요. 식사 30분 전 섭취가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양파 껍질 차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보라색이나 붉은 양파를 선택하여 올리브유와 함께 천천히 카라멜라이징해서 드세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 풍부한 이런 양파들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양파를 충분히 익혀서 드시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양파 수프나 양파찜 형태로 드시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다양한 색깔의 양파를 번갈아 가며 드시고 마늘이나 생강과 함께 조리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파 껍질 차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양파를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고 하루 섭취량을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마세요. 양파를 통한 건강관리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장기적인 섭취를 통해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건강관리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점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가 중요합니다. 계절에 따라 섭취 방법을 조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생양파를 샐러드나 냉채에 활용하여 상큼하게 섭취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양파 수프, 양파찜, 양파 구이 등 따뜻한 요리로 섭취하세요. 다양한 채소와 함께 양파를 활용하면 영양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양파를 식단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즐겁게 섭취할 수 있는 양파 요리 방법을 찾고 가족 구성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외식이나 여행 시에도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세우고 지나치게 엄격한 계획보다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환 등에 따라 양파 섭취 방법과 양을 조정해야 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 신장 질환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양파 섭취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사로서 약물 치료만으로는 완전한 건강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간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양파의 놀라운 효능을 활용하여 더 건강한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식품의 힘을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